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강제 절수안이 시행되면서 틈을 노린 무면허 건축 조경업자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선금 또는 추가 대금을 요구한 뒤에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유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곳곳의 주택가에는 수영장을 없애거나 정원을 절수형 식물 또는 시멘트로 대체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 탓에 강제 절수 방안이 시행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린 무면허 업자들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that they're experts in drought-tolerant plants. They'll come in, they'll rip out your lawns, they'll put in synthetic turf, they'll put in all these drought-tolerant plants. Quite frankly, you've got no idea they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The plants could be drought-tolerant, they may not be drought-tolerant. They install them, a month later when you've done very little watering, they're all dead. How are you going to find this person? Many 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is nothing more than a guy with a pickup truck and a cell phone.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패티 씨도 무면허 업자에게 $8만 이상의 공사 대금을 사기당했습니다. Contract was written for the 74, and he had asked for $40,000 down. And I said, that's going to put us over $105,000. And he said, I can't finish without it. 캘리포니아 건축면허법상 업자가 공사 대금에서 과도한 선금 또는 계약외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공사 완료 이전에 대금을 완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A contractor is not allowed to ask for a down payment that's greater than 10% of the job or $1,000, whichever is less. LA시 검찰은 지난주 모두 5명의 무면허 건축 조경업자들을 건축면허법 위반과 도용, 과다 비용 청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축면허위원회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최소 3군데 이상의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볼 것과 해당 업자들의 주 건축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절수 정책에 따라 한 번 쓴 물을 재활용해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세 절약 폭 또한 상당히 크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샤워를 하는 동시에 꽃과 나무에 물을 줍니다. 목욕탕이나 부엌에서 쓰인 물이 하수구가 아닌 파이프를 통해 정원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레이 워터 시스템이라 불리는 물 재활용 시설.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절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ou can see we have a pretty awesome yard here and we'd like to keep it going.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물 낭비는 자칫하면 수도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재활용 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t's very busy. As a matter of fact,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when Jerry Brown came out and spoke of mandatory cutbacks, our website crashed.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과 부엌에서 사용된 물은 박테리아가 있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된 물을 사용할 때도 관계수를 흘리는 방식만 허용되고 스프링클러처럼 공기 분사 방식으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We just need to stop wasting everything, and water is a big resource that we waste. 팔로알토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시 정부들은 새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물 재활용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클링턴 교도소에서 2명의 재소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탈옥 사건이 발생한 것은 150년 만이라는데요. 그런데 전동공구로 벽을 뚫고 탈옥을 했는데 교도소 내부자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주 클링턴 카운티 클링턴 교도소. 지난 5일 밤 탈옥한 리처드 맷과 데이비스 위에 대한 수색 작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상금도 $10만 올랐습니다. Several aircraft from state and federal agencies are being utilized. The state police currently have roughly 100 personnel, which includes uniform, investigative, and specialized units on the ground actively searching and following leads. 이들은 교도소 인부들에게 빼돌린 전동공구로 간방 뒤쪽 벽에 구멍을 뚫고 벽체 내부를 기어내려가 인근 맨홀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클링턴 교도소는 1865년 뉴욕주 덴모라에 세워진 뒤 150년 동안 단 한 차례 탈옥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입니다. Today here at Clinton Correctional Facility, which was opened in 1865, we've had 2 inmates escape. This is the first escape from the maximum security portion of this facility. 한편 두 탈옥수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주정부의 발표 이후 공포에 떨던 지역 주민들은 주경찰의 삼엄한 검문 검색 속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I believe those guys are probably long gone, and you feel kind of safe. You're surrounded by all these state troopers and our officers, so I don't feel in any danger whatsoever. 클링턴 교도소는 캐나다 국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3천여 명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까지 모두 87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환자 발생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많았던 평택 성모병원의 1차 유행은 끝났고 2차 유행의 중심이 된 삼성서울병원의 발병 환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1차로 확산됐던 평택 성모병원. 메르스 최초 환자 발병 이후 날짜별 변화를 보면 최대 5명까지 발병했다가 지난 4일을 끝으로 발병자가 없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2차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도 곧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7명까지 발병자가 나타났다가 지난 6일엔 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바라건대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87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2위 발병 국가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은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쯤 메르스 확진자 발생 여부 등이 추가 발표될 예정인데 보건당국 예상대로 환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입국한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평가단이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평가단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조사한 뒤 오는 13일쯤 국내에서 유행 중인 메르스 바이러스 특성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폐질환 등 다른 질병이 없는 한 메르스 증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보건당국도 한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통상적 수준의 주의만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데니얼 루시 미국 조지타운대 미생물 면역학 교수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와 비교했습니다. 메르스는 사스의 먼 친척벌로 사스나 독감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약하다는 게 루시 교수의 분석입니다. 단 폐질환과 신장질환, 면역결핍과 당뇨 등 이전의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존 질환만 없으면 크게 걱정할 질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이 주로 병원과 연관됐고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메르스를 조속히 퇴치하기 위해선 보건당국이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메르스 발병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병원과 병원, 환자와 환자 사이에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에 근무했던 루시 교수는 면역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루시 교수의 분석에 궤를 같이 했습니다. 한국 여행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건강공지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텍사스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 비난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흑인 소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변의 10대들에겐 총까지 꺼내 겨눴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수영복 차림의 흑인 소녀를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주변에 10대들이 모여들자 권총까지 꺼내 겨눕니다. 분풀이라도 하듯 머리채를 잡아 제압한 뒤 아예 타고 앉았습니다. 주택가 수영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국 텍사스주 맥킨리 경찰들입니다. 주변의 10대들을 쫓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흑인 소녀는 현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흑인을 겨냥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This guy was just out of control. He should be drug tested, then fired. But he shouldn't keep his job. And I'm not going to stop until he is fired. 해당 경찰은 직무 정지됐습니다. In watching the video, we did want to conduct a full investigation. 같은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는 경찰이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던 행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최루액을 발사하는 영상까지 공개돼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왜곡 등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 280여 명이 아베 총리에게 집단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의 두 주역이 만납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일본과 전 세계 역사학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각계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담화에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すでに歴史関係の学会の連合体が慰安婦問題について声明を出しておりまして、それに続く私たちの努力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특히 군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이상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慰安所の設置、運営は民間業者ではなく、まさに日本軍が主体となってな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 또 지난 1995년 설립된 아시아 여성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사죄 사업도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사학회와 각계 전문가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의 두 주역이 만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장관은 침략에 대한 반성과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9원 1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